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람의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질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상염색체는 총 22쌍, 개수로 따지면 44개 갖고 있고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염색체입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건 상염색체 상에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 쌍에 의해 해당 유전 형질이 결정되는 것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상염색체 유전 현상이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유전되는 현상들, 멘델의 유전 법칙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을 살펴볼 겁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형질들은 모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염색체가 아버지한테 받은 염색체, 어머니한테서 받은 염색체 요렇게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게 두 개씩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1번 염색체에서부터 22번까지가 상염색체입니다. 자, 22번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를 들자면 1번 염색체의 이 위치에 눈꺼풀 유전자가 있다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1번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도 눈꺼풀 유전자가 존재하죠. 단 쌍꺼풀 그 정보가 쌍꺼풀일지 외꺼풀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요 두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죠. 요렇게 한 쌍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형질들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형질들은 단지 이렇게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요. 또 다른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 그리고 심지어 다른 염색체, 그러니까 22번, 18번과 같이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대립 유전자 쌍, 이런 식으로 한 형질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예시로 들 이 유전 형질들은 모두 단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두로 따지면 노란색, 녹색, 매끈하다, 잘록하다 이렇게 대립 형질이 뚜렷했잖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요 예시에 해당하는 형질들은 모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대립 형질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성과 열성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라지 A 우성 대립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거나 라지 A, 스몰 a처럼 잡종형인 경우에는 우성 표현형으로 나타나고요. 스몰 a처럼 열성 인자만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열성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유전 형질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잡종형일 때 중간 표현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우성인자, 열성인자가 모두 표현돼서 중간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를 판별할 수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멘델의 법칙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예시들은 모두 중간 표현형이 없어요. 우성 표현형 아니면 열성 표현형 단 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성과 열성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른쪽으로 가서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눈꺼풀 모양입니다. 눈꺼풀 모양이라는 형질은 쌍꺼풀 아니면 외꺼풀 이렇게 대립형질이 뚜렷하죠. 참고로 쌍꺼풀과 외꺼풀 중에서 누가 우성이냐면 쌍꺼풀이 외꺼풀에 대해 우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마선이에요. 이마선이 뭐냐면 얼굴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요 경계면 있죠? 요 경계면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형인 사람이 있고요. 이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M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래쪽이 가운데 쪽이 들어갔으니까 V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런 사람도 있어요. 앞머리를 까서 거울로 본인이 V자형인지 일자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V자형이 일자형에 대해 우성입니다. 다음은 보조개거든요.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보조개가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 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귓불인데요. 귓불도 보시면 자, 귀가 이렇게 볼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이 귀의 모양이 볼에 이렇게 연결되듯 붙어있는 사람이 있죠. 검은색으로 그린 경우가 분리형이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경우가 부착형입니다.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 젖혀짐이 뭐냐면요. 자, 엄지손가락을 최고하고 이렇게 모양을 뻗어봤을 때 엄지손가락의 끝마디가 이렇게 잘 꺾이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잘 꺾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엄지손가락이 마디가 꺾이지 않고 마디가 꺾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마디가 꺾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뻗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때 꺾이는 형질, 젖혀지는 형질이 젖혀지지 않는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엄지발가락 길인데요. 엄지발가락이 대부분의 사람은 두 번째 발가락보다 길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더 긴 것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보다 우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맹입니다. 미맹은 맛을 못 느낀다는 뜻인데 모든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PTC 용액이라고 불리는 특정 우리 테스트하는 용액이 있어요. 이 용액을 혀에다 대봤을 때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쓴맛을 느끼면 미맹이 아닌 거고요. 쓴맛을 느끼지 못하면 미맹인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우성이고 무엇이 열성인지는 잠시 후에 여기 가계도 분석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요 인간의 유전 형질들은 모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되면서 우성과 열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형질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형질들 중에서 미맹에 대한 한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네모는 남자고요. 동그라미는 여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미맹이 아닌 사람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미맹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셋을 낳으셨네요. 그 중에 첫째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을 낳았고요. 세 번째 남성이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을 낳았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남성이고 A, B로 표시가 됐네요. 이렇게 3대의 미맹인지 미맹이 아닌지에 대한 가계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미맹과 미맹 아님 중 무엇이 우성인가? 자, 중요한 거 설명드립니다. 가계도 분석의 첫 단계는 바로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우성과 열성을 판별하려면 자, 같이 적으세요. 부모와 다른 자손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은 표현형이 자손에게 나타난 경우를 찾으셔야 돼요. 자, 부모와 다른 자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 왼쪽 가구를 한번 볼게요. 자녀들은 모두 미맹인데 부모 중에 누가 미맹이냐면 엄마가 미맹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다른 자손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요 집도 한번 볼게요. 자녀 중에 미맹이 아닌 경우도 있고 미맹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도 미맹이 아닌 경우, 미맹인 경우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다른 자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미맹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와 셋째는 미맹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다른 자손 케이스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에 해당하겠죠. 둘 중에 무엇을 가지고 분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요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부모님은 모두 미맹이 아닌데 자손한테서 미맹이 나오려면 애초에 이 두 부모 모두 숨겨진 미맹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빠도 자식한테 미맹 유전자를 주고 엄마도 자식한테 본인은 몰랐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미맹 유전자를 줬어야 자손에게 미맹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와 다른 자손을 찾았을 때 부모는 숨겨진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즉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잡종형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자손은 열성,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2번에 보면 이 형질에 대한 두 대립 유전자를 라지티 스몰t로 표기하랬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표기해 볼게요. 자, 다시 얘기하면 부모는 라지티 스몰t, 라지티 스몰t 둘 다 잡종형 유전자형이어야 했고요. 그 중에 아빠도 자식한테 스몰t를, 엄마도 자식한테 스몰t를 물려주어서 자식이 스몰t를 갖게 되어야 부모와는 다른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자손이 열성 순종입니다. 따라서 미맹이 열성. 그리고 부모의 표현형인 미맹 아님이 우성 표현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미맹, 아님. 요 대립형질이 우성형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성과 열성을 찾아냈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열성 표현형인 모든 개체의 열성 순종, 그러니까 스몰 t 요 유전자형을 써주는 거예요. 써줘 볼게요. 핑크색은 모두 스몰 t 요렇게 열성 순종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유전자형을 추론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요기 가족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스몰 t예요. 자, 이 두 개의 스몰 t 중에 당연히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겠죠? 그러면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아빠는 표현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아빠는 잡종형일 수밖에 없죠. 아빠가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스몰 t 하나를 자손한테, 스몰 t 하나를 둘째 자녀에게 물려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쪽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집. 자, 이쪽 집 보면 B가 스몰 t예요. 둘 중 하나는 당연히 아빠한테 받았을 겁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엄마는 미맹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마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A를 한번 볼까요? A는 미맹이 아닙니다. 우성 표현형이에요. 자, 그런데 아빠가 A에게 줄 수 있는 건 스몰 t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스몰 t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따라서 라지 t, 스몰 t의 잡종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분 남았습니다. 요 사람은 아빠가 라지 t를 주고 엄마가 라지 t를 줬을 수도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표시해 볼게요. 요 아빠가 라지 t, 엄마가 라지 t 요 두 개가 전달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빠는 라지 t, 엄마는 스몰 t를 줬어도 표현형은 동일합니다. 거꾸로 아빠는 스몰 t, 엄마가 라지 t를 줬어도 표현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유전자형이 라지 t의 우성 순종일지, 라지 t, 스몰 t의 잡종형일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개 유전자형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계도 분석이 끝났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 2번과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A와 B의 유전자형을 쓰래요. 지금 이미 썼죠. A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 잡종. B의 유전자형은 스몰 t, 열성, 순종. 자, 그 다음에 3번. A가 미맹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손이 미맹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A는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예요. 자, 그런데 미맹인 여자는 당연히 유전자형이 스몰 t의 열성 순종이겠죠. 이 둘이 결혼을 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표를 그려주세요. 자, 먼저 이 라지 t, 스몰 t인 개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를 여기다가 쓸 거예요. A는 자녀에게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줍니다. 따라서 어떤 생식세포는 라지 t를 갖고 있고요. 어떤 생식세포는 스몰 t를 갖고 있겠죠. 미맹인 여자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요 여자분은 자녀에게 둘 중에 하나를 물려주는데 그 둘이 똑같아요. 따라서 모든 생식세포는 스몰 t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생식세포와 이생식세포가 조합된다면,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생긴다면 자녀는 라지 T, 스몰 t의 잡종형이 될 것이고요. 이생식세포와 이번에는 이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면 자녀는 스몰 t의 열성 순종이 될 것이고요. 확률로 따지면 1대 1이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미맹인 경우는 언제냐면 요 경우입니다. 따라서 확률은 몇 분의 몇이냐?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50%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념색체 유전 현상 중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전 형질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계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